지금 리플이라는 회사가 요즘에 전 세계 8개 지역에서 사업 허가를 거의 다 받았죠. 유럽, 일본, 호주, 영국,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까지도요. 근데 또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요, 이 비트코인 펀드에서 7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 단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리플이 만든 코인 XRP 현물 ETF에서는 같은 기간 8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정작 가격은 그대로고요. 지금 XRP 가격 1,500원 라인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5,000원까지도 갔던 코인인데 말이죠.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질까요? 오늘은 이런 이상한 퍼즐들 같이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서는 미국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클래리티 법안이고요. 그 내용은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코인이 주식 같은 증권인지 아니면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파는 상품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았죠. 증권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요. 클래리티 법안은 이걸 법으로서 정리를 해줍니다. XRP 같은 코인을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건데, 그럼 은행이나 큰 투자 회사들도 부담 없이 XRP를 사고 팔 수 있게 될 거고, 근데 사실 이 클래리티법 자체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XRP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미국 법정에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소송을 벌였었고요. 결국에 XRP가 일반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죠. 그런데도 클래리티 법안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법원 판단일 뿐이지 아직까지 법으로서 못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기관 생각이 바뀐다. 그럼 언제든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고, 법으로 확정이 되어야지만 진짜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왜 아직도 안 끝났을까요? 미국의 상원은 지금 7월 13일까지 휴회 중입니다. 의원들이 잠깐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모이더라도 클래리티 법안부터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 국방 관련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빨라야지 7월 말, 늦으면 8월 초에서야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더 큰 산이 존재하죠. 이 법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고요. 지금 법안을 미는 쪽 의원은 53명입니다. 반대편에서 7명을 더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법이 진짜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돈을 거는 시장이 있죠. 거기서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을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확률은 7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40%대까지도 떨어졌어요. 한 달 사이에 거의 반토막 수준이 난 셈인 건데, 법안 안에 있는 몇 가지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고, 지금 시장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법안 통과 확률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리플은 마치 이 법이 이미 통과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8개 지역 허가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한 분석가 측에서는 이걸 두고 법이 켜지기도 전에 전 세계 시장의 자리를 전부 다 미리 잡아놓는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미국 법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미 이겨놓은 판을 만들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XRP 펀드 얘기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지금 펀드는 여러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대신 운용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XRP 펀드에는 8주 연속 돈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펀드에서는 7주 연속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 법안 통과 확률을 흔들리고 있는데, 정작 그 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회사, 거기 들어가는 큰 돈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이 차이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는 분석가들 얘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톰 드마크 시퀀셜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떴고요. 동시에 모닝스타 도지라는 모양도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하락이 끝나고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인데요. 이 두 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떴다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분석가들은 XRP가 2,000원 근처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 상원은 7월 13일 이때 돌아올 예정이고, 국방 법안부터 처리한 다음에 7월 말이나 8월 초 클래리티 법안을 표결대에 올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몇 가지 조항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민주당 표 7개를 더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흐름이 맞아떨어진다면은 가격 차트에서 1,500원대 라인 지지선이 깨지는지, 아니면 여기를 지켜주고 다시 1,800원대 저항선을 뚫고 돌파하는지, 이 라인만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이 한 달 사이에 크게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리플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이겨놓은 판을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표결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이때가 가장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클래리티법이 끝내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때 XRP는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리플 XRP에 대해서 오랜 시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요, 그럴수록 목표 가격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이번에는 크게 상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심리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기다린 시간들 자체가 길었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내 기대감에 맞춰서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익을 만드는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편안한 투자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리플 정보방에서도 적당한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결국에 중장기 보유를 더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고 수익을 한번 실현해야지 다음 기회도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